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7번째 박성훈 후보를 모시고 출마위원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후보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예산 확보 등 여러가지 그 실적을 남기시고 상당히 호평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다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뜻을 세고 출마를 하셨습니다. 오늘 박성훈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하시죠. 예. 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입니다. 망가진 부산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젊고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부산에도 50대 시장이 한 분 필요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그 박성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하시고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그 정부에서도 아주 유능한 인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다 던지고 나오시면 네. 좀 상당한 결단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거치고 나온 결단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태어나고 사랑하는 고향 부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하. 어렸을 때 제가 자라던 부산은 저희 자존심, 자부심의 상징이었고요. 제2의 도시로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와 있던 부산의 모습은 망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역의 주력 산업들은 이미 사형산업화된 지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업 구조가 이미 서비스업 위주의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도시로 변모가 되어 있었고요. 지역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가기 바쁘고 도시는 노인들로 넘쳐나는 늙고 정체되는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젊고 강한 경제 전문가가 새롭게 부산 시정을 맡아서 부산의 미래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그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시장의 상인들, 불 꺼진 상가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젊은 인물이 나와서 부산의 정치 권력, 늙고 낡은 그런 과거의 구태 정치와 단절을 하고 새로운 경제 중심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출마의 변으로 대신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나중에 편집하면 되고. 네. 그러면 방금 이제 그게 결국 출마의 변으로 이제 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젊고 강한 젊은 시장이 좀 부산에 와서 활기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이 되고 그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박성훈이라야 되는가? 네. 다른 젊은 사람도 많은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부산시장은 정치인 또는 내무 관료가 맡아왔습니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제 전문가가 경제시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은행에서 민간 투자 선임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결국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산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비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바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조 7,720억,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과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아마 과거의 정치인들은 말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시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과정이 왜곡되는 그런 과거의 구태 정치와 가감히 단절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정치, 시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이 바로 저 박성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부산 시민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이게 이번 보궐선거 오거돈 시장 성추문 사태라는 보궐선거인데, 물론 박 시장께서는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근무도 하시고 했지만은 어쨌든 오거돈 시장이 작년에 임명한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뭐 의구심이랄까, 네. 뭐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아마 많은 경쟁 후보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4년도 공무원으로 임용한 이래 2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정통 관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리고 기재부에서 발령을 내면 다녀오게 된 자리가 바로 여당의 수석 전문위원 자리입니다. 9개월 정도 다녀왔고요. 다시 복귀를 기재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논리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년 가까이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배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발령을 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여당 수석 전문위원 자리는 정치인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부처의 발령을 받아서 파견 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거돈 전 시장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부산에 내려오기 직전까지 공식 회의석상에서 딱 한 번 배웠을 뿐입니다. 제가 부산을 내려온 이유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많은 경제 부단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 강주, 충북, 울산 그리고 경북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 부단체장을 저희 기재부에서 또는 관련되는 경제부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파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뭐 그런 테크노크라트랄까, 맞습니다. 관료이기 전통 때문에 행정관료, 어쩔 수 없던 그런 경제관료로서 부분이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한데, 그건 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정치 쪽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 네, 보통 이제 내년이 이제 대선입니다. 맞습니다. 대선이고, 대선이 갖는 의미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겹쳐지고 하는데, 우리 박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선거의 의미랄까, 어떤 위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부산 경제를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부산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냐는 그런 중요한 골든타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 말로만 시민들을 앞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부산시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204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제가 지지를 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우리 당이 취약한 이 2040 세대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바람을 부산에서 일으킴으로써 내년 대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태 또는 꼰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에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신인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부산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좋은 말씀이라 좋은 단어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아깝다. 박성문이는 선거 지면 끝인데 너무 선거판을 모르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어떤 야망, 욕심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적인 욕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사랑하는 고향 부산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시 부산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로 지금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 시민, 서민, 정말 아프고 망가진 그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어루만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출마의 포부, 그 의지 그런 부분은 저희 확인을 했고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있고 이제 공약 관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공약 1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주 이건 대기업인데 이 과연 이게 부산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들면서 이게 된다 그러면 대단한 실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공약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부산이 원하는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이 원하는 첫 번째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겠죠.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기업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원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이 일하기 원하는 그런 직장, 그런 기업들을 부산에 끊임없이 유치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제가 시장 선거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파워반도체 공장과 삼성전기의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이 두 공장은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에 어울리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삼성전자와 고위층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산이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워반도체만 하더라도 약 1만여 개의 전문직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의 비어있는 땅 곳곳에 빼곡하게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발 삼성전자, 삼성전기 우리나라 첨단바 태어나는 되는 기업들인데 하나라도 부산에 오면 정말 네. 부산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예. 하나 에너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6천억짜리 사업이고요. 제가 직접 하나그룹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그런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제가 월드뱅크에 있는 그런 국제기구에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해왔었고 국내에 와서도 부산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외국계 또는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이 되면 제가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또 뭐
진행되는 걸로 또 보도를 해드리면 그럼요.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공약을 4개를 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네. 그걸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해안 벨트 따라서 네. 이게 첨단 그걸 만들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뭐 카카오 시티다 뭐 이렇게 아주 신선한 제목도 네. 그걸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카카오 시티랑은 가칭을 붙였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측에 실질적으로 제안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부산이 도움이 되고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교육까지 책임지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보안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서부산권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낙후된 서부산에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함으로써 정보 격차도 줄여나가고 부산의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리콘비치를 제가 정책 공약으로 출마 선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창업하고 창직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창의력입니다. 일과 레저가 접목되는 환경, 바로 부산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정을 가보면 많은 청년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청년들이 여유로 레저를 즐기면서도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생생한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끊임없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제가 부산의 해안가를 따라서 만들고 싶습니다. 각각의 구역에 따라서 특화된 아이템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 특화된 아이템을 기초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 또는 펀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도 같이 집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화된 아이템, 특화된 산업에 맞는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들이 모여듦으로써 부산의 실리콘비치가 세계적인 창업의 공간, 창업 거점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카오시티 또 이게 네이버 시티입니까? 하여튼 아주 신선한 제목으로 네. 하니까 좀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뭐 좀 일반적으로 막 좀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확 다가오는 느낌도 네. 들고. 가칭 카카오시티고요. 그럼.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구글시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약이 대기업과 글로벌 유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셨는데 이건 뭐 아까 실리콘비치하고 맞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제가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 끊임없이 투자 제안을 하고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의 청년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이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고 특별법을 2월 달에 만들겠다 하는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TK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조금 뭐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오히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아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해낸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그러한 정치적 요구에 맞는 오히려 그러한 민주당의 공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직접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아서 신공항과 관련되는 다양한 그런 토론 또는 검증위원장과 직접 설득하고 그리고 반박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공항의 경우에는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쉽게 표현할 경우에는 현대판 경부고속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항 배후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그런 산업들, 물류와 같은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유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가덕도 추진본부를 직접 맡으셔가지고 신공항 네. 신공항 추진본부를 직접 맡으셔가지고 거기 이제 활동을 하셨고 네. 쭉 하셨다니까 누구보다 신공항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지 추진 관계는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여튼 그 주요 공약들은 네. 앞으로 다시 성군동 계속 하시면서 또 후속적인 보도가 나올 거니까 네네.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때 또 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저희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권의 신공항 카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드 역시 박성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공약과 조금 떨어집니다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시장 하실 때 주요 예산을 네. 상당히 제가 봐도 뭐 아주 핫한 예산을 아주 많이 가져오시고 그걸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좀 대표적인 것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사실 기재부에서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의 뚝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지하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 그 사업을 처음으로 올해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부터 예산 실장, 예산 담당자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설득을 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어디를 건드려야 되고 어떤 논리로 어떤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경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예산이 7조 7,220억입니다. 부산의 미래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비이기도 하고요. 부산의 미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구심점이 바로 저를 통해서 국비 확보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약 관계, 예산 관계 그건 뭐 또 그렇게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박승훈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 후보들을 보면 6명으로 줄였잖아요. 네네.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 박 후보께서도 이제 포함이 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뭐 박영준 후보가 지금 부동의 1위입니다. 모든 후보하고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1위인데 이 박 후보를 일단 꺾어야 됩니다. 네. 박영준 후보를 이길 대안이 있습니까? 비책이나. 저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지도가 아주 낮은 상황이죠. 그 경쟁 후보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TV 출연 등을 통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지도가 지지율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위대한 부산 시민의 현명한 결정을 믿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외국계 금융기관 6곳을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또는 많이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시민 여러분들께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타 후보보다 정치 경력이
좀 정치경이 거의 없고 네. 당내 기반도 약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서병수 의원이 자기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젊은 후보가 필요하다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여론에 언론에 박성훈 부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뭐 이건 뭐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기 뭐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같은 케네디 스쿨 뭐 동기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예. 그래가지고 김종인 대표도 또 젊은 후보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만들어져 가는 느낌을 조금 들긴 들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특정 정치인이 저를 지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두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부산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뜻에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는 70년대 경제 전문가, 경제통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과거의 낡은 정치와 단절을 하고 386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이끌 세력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역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제 전문가가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기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덕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출마하실 때도 그랬고 기존의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낡은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며 네.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낡은 정치는 말 그대로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뉘앙스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결국은 말로만 앞세우는 정치, 자기의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정치, 더더군다나 시민의 삶과 괴리된 그런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내뱉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펴는 것이야말로 바로 시대가 원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면밀한 경제성 분석 없이도 지르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배격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왜 부산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분석하고 그러한 기초를 위해서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구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낮은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낡은 정치인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내에서 지금 박영준 후보 1위고 이현주 후보가 여론조사 2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지금 조금 비방전이 뭐 아시겠지만은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좀 심합니다. 심하고 지금 중앙당에서도 경고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타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언급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시민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자면서 처절하게 밑바닥부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 지향점,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저희 캠프에 계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부산이 새로운 정치 변혁의 그런 거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박성훈은 다릅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른 그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민,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부산의 많은 어려워하는 경제인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이제 제가 사실 함정으로 던져봤는데 이런 진흙탕에 지금 싹 발을 안 빠지길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선이 아니고 네.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민주당하고 있던 본선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을 압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 들어와서는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론조사가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 후보님께서 이제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후보가 돼가지고 민주당하고 붙는다 그러면 집권 여당 후보 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네. 그걸 저는- 한번 말씀해 네. 보시죠. 저는 결국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만이 지금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타 후보가 가지지 못하는 저희 강점, 경제 전문가라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부산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무너진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새로움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낡음은 새로움의 자리를 비켜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언젠가는 낯설음의 자리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움, 그러한 변화의 원천에 제가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선뿐만 아니고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산의 어떤 선거 판세를 볼 때 우리 박 시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네, 국민의힘이 좀 압도를 해가지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부산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산이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정권 교체를 위한 그 기초도 박성훈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람, 경제 전문가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가감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이제는 부산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참신함과 새로움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젊은 경제시장이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에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수한 기업들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도 끊임없이 부산의 비어있는 땅 곳곳에 빼곡히 채워넣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한 시발점은 바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바람을 통해서 반드시 내년의 정권 교체도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당이 취약한 2040 세대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바로 박성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래 새로운 인물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박성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그 경쟁력까지 한번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경쟁력까지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편한 주제. 네. 지금 부산에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제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산을 떠났고요. 2001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네. 해서 2002년도, 3년도 시보를 하기 위해서 네. 부산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만이죠? 한 네, 한 30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90년도에 서울을 올라갔으니까요. 90년 서울에 올라가니까 네. 3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30년 만에 부산에 내려오시니까 어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 상했다. 네, 저희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 네, 그러면 사모님도 부산에 계시고 네, 원래는 서울에서 저랑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자제분은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 6살짜리 아이고 어리네요. 네, 그렇구나. 처음에 그래 우리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네. 이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시장 출마하겠다 했을 때 반대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정된 공무원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고향 부산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아내가 마지막에는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를 하겠다는 게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하면서부터 좀 생각을 하셨죠? 솔직히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끊임없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많은 로펌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습니다. 돈을 생각했다면 그때 갔어야겠죠. 왜 그 사법고시 하는 데서 거리를 안 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로펌이나 법조계보다는 오히려 기재부와 같이 큰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싫든 좋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성훈 부시장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속에 조금 있긴 있었다. 그런 느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히 그렇게 넓은 포부나 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공직자로 살아가는데 하는 말씀을 보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 네. 느낌이 제가 많이 갖고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부시장 하시면서 1년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다. 예산 따온 거 이외에.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국제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한 곳도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와서 국제금융센터에 6개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를 했고요. 6개요? 네, 맞습니다. BIFC가 지금 외국 금융계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유치를 했고요.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네. 예. 그런 일도 기억에 남고요. 또 부산시 가장 원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부산시가 관여를 하지 않았던 북한 재개발 2단계 사업도 제가 TF 팀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아, 되는 북한 그런 재개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땅이 지금 해수부 땅이다 보니까 부산시가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원도심의 핵심과도 같은 이 지역에 부산시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접 행정부 시장 라인에 있던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재생 라인을 제 밑으로 넣어서 사업 구조를 만들고 부산시는 돈 한 푼, 시민들의 세금 한 푼 넣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의 대표사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LH, 코레일,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절대로 설득이 안 된다. 100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코레일을 제가 직접 코레일 사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런 많은 성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센텀 이지구라고 센텀, 센텀 풍산금속. 이지구 맞습니다. 풍산의 땅이 있던 그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에 그동안 4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센텀 이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이러한 센텀 이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 지역이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 이전 예타 통과라든지 복례산 터널 예타 통과 그리고 서부산 의료원 예타 면제화까지 부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서 최초로 선정되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만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원이 있으셨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밤낮으로 함께 뛰어준 부산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뜻을 세워서 지금 시장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뭐 죽을 듯 말 듯 계속 참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부산 시민들에게 격려,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팍팍한 삶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의 무게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박성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러한 바람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런 박성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저 박성훈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건 1시간 가까이 우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박성훈 부시장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 그리고 공약, 그 다음에 경쟁력, 여러 가지 기타 가정사까지 폭넓게 대담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이 박성훈 부시장 같은 분이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은 이번 선거에서 뭐 PR은 아닙니다. 꾹 눌러주시면 또 부산시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들고 오늘 뭐 우리 부장님 바쁜데 이렇게 네. 인터뷰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항상 그 선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선전하셔가지고 큰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4월 7일 시장 선거 필승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